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의 역사광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고려 왕조의 종말 과정, 그리고 전쟁 영웅 이성계와 치밀한 국가 설계자 정도전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조선 창건의 숨막히는 역성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국정 목표와 국책의 수립 배경과 풍우나 정도전의 꿈과 자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양왕이 퇴위함으로써 고려 왕조가 패망한 것은 1392년 7월 12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개경의 수천궁에서 새 왕조의 임금으로 즉위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인 1392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즉위가 닷새나 늦어진 것은 오로지 찬달자가 아닌 민심과 천심에 따라 왕조를 창업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이란 위국 위민의 투철한 국정 철학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를 위한 멸사봉공의 사명감과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높은 덕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사사로이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으려 하거나 권력 확충을 위해 파당을 조성하려는 사람은 진정한 정치인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토를 방위하고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그가 소임을 다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주권자인 백성을 위해 충실하게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력과 세금은 통치자와 백성 사이에 체결된 엄중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선의 창업 주체는 정도전 등 성리학 좌파의 소수 비주류였습니다. 이들은 고려 사회의 소외 세력이었으며, 이들이 변방 무신층 및 평민 군사들과 힘을 합쳐 역성혁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조선 창업은 비주류의 혁명, 소외 세력의 혁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창업에 따른 공신 책봉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국의 공이 컸던 이방원을 비롯해 왕자들이 전원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은 왕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도전의 조치였습니다. 왕족들은 권세가 비대하면 나라가 일개 가문의 전유물로 전락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이상으로 삼아온 재상 정치의 장애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공신 책봉 한 달 후인 8월 20일 세자 책봉 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방원은 공신 책봉 때와 같이 예상을 뒤엎고 세자 책봉에서 탈락했는데,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이방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도전은 신덕왕후와 의기투합했던 것입니다. 능력과 야심이 컸고
공도 컸던 이방원은 자기야말로 가장 적합한 세자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어린 이복 동생이 세자로 지명되었으니 분노가 컸을 것입니다. 이방원의 카리스마와 정도전의 국정 능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면 조선 초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방원의 아내 민씨는 이날 저녁 가슴앓이를 한다는 거짓 핑계로 대궐에서 아버지 이성계의 병수발을 들고 있던 이방원을 급히 불러내 동생인 민무질과 만나게 합니다. 정도전이 무방비 상태에서 남은 등 측근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를 민무질이 알아낸 것입니다. 이방원은 정릉 경비대로 파견 나온 안산군수 이숙본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서천의 자신의 집 인근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방원은 맨 먼저 국방부격인 의흥 상군부를 장악했고 이어서 군기감을 점령해 자신의 사병들을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시키고 대궐을 포위합니다. 이날 밤 도성문을 닫는 10시경 이방원은 남은의 첩이 사는 집을 급습해 정도전, 시묘생 등을 일거에 제거합니다. 이방원의 완벽한 기습작전이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정도전은 56세의 나이에 이방원에게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날 정도전이 뒤집어 쓴 제목은 반란 예비 음모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정도전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방원에게 기습당했음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 싱겁게 제압당한 셈입니다. 태종 이후의 임금들도 정도전 역정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정치가 정도전의 꿈과 좌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통의 정치가 정조 임금의 사랑과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